네, 전 시간까지 한 거에서 혹시 안 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자,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5번째 단계가 뭐였었냐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해 보세요.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게끔 해드렸으니까. 자, 우리는 전 시간까지 해서 무엇을 한 거냐면 데이터 접속까지가 끝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접속까지가 끝난 거고요. 끝난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테이트먼트 객체 생성하기. 객체 생성하기인데,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변수 이름을 여기다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할게요. 스테이트먼트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스테이트먼트가 되게 여러 개가 2개가 있어요.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이름이 2개가 있는데 우리는 java.b는 우리가 상관 있는 게 아니고요. 뭐가 상관이 있냐면 SQL.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전부 다 SQL이에요. SQL. 그래서 2번째 있는 java.sql을 임포트를 하세요. 자, 이렇게 java.sql.statement가 임포트가 되어 있죠. 임포트가 되어 있으면 변수 이름을 stmt라고 할게요. 스테이트먼트 줄여가지고 스테이트먼트 줄여가지고 stmt라고 할게요. 자, 이것도 변수 이름을 밖에다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나중에 클로즈를 할 거기 때문에 클로즈를 할 거고요. 자,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커넥션을 맺었죠.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어요. create statement라고. 그러니까 DB하고 연결을 맺은 그 연결이라고 하는 객체가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SQL 문장을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객체까지가 생성을 했는데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SQL 문장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SQL select라고 할까요? 우리 select 문장 생각해 보면 select 문장이 select all from blogs 이거였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세미콜론 쓰지 않습니다. 세미콜론 쓰지 마시고요. 이게 뭐냐면 전체 검색 SQL 문장이에요. 그죠? 주의하실 거는 자바에서는 SQL 문장 끝날 때 SQL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 이 SQL 문장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실행시키기 위해서. 6번째 단계가 뭐였었냐면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자? SQL 문장을 실행시키자. SQL 문장을 실행시키자. 예. SQL 문장을 실행시키자.
어떻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execut라고 하는 게 있어요. execute 쿼리입니다. 쿼리가 뭐냐면 우리가 DQL이라고 했었잖아요. DQL. 쿼리 문장을 execute 실행시키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안쪽에 뭘 주셔야 되는 거냐면 SQL 문장을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얘는 execute 쿼리는요. 결과 타입이 뭐냐면 result set이라고 되어 있어요. result set. 네. 그래서 위쪽에서 result set 컨트롤 스페이스. 자, 이것도 java.sql입니다. java.sql의 result set rs 요 변수에다가 결과를 저장합니다.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우리 프린트만 하나씩만 넣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스테이트먼트 생성 성공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왜 그러냐면 얘도 익셉션을 줄 수가 있어요. 얘도 익셉션을 줄 수가 있고 execute 쿼리도 익셉션 줄 수가 있거든요. register 드라이버도 익셉션을 던질 수 있다라고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et connection도 익셉션을 던질 수 있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reate statement도 익셉션을 던질 수 있다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execute query 이것도 뭐라고 선언되어 있냐면 익셉션을 던질 수 있다라고 선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익셉션 이름들이 전부 똑같아요. SQL 익셉션이라고. 그래서 try catch가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try catch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결과가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보기 위해서 쿼리 실행 성공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실패했으면 어딘가에서 실패를 했으면 그 결과가 여기서 출력이 될 거고요. 실패한 내용이 보일 거고, 실패만 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이 여기도 출력이 될 거고 여기도 출력이 될 거예요. 되셨죠? 자, 실행시키기 전에 클로즈를 하셔야 돼요. 실행시키기 전에 클로즈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생성한 객체들을 생성한 순서를 먼저 좀 볼게요. 객체들을 생성한 순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커넥션을 제일 먼저 맺었고요. 두 번째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객체를 선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스테이트먼트는 커넥션이 있어야 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지고요. 리절트 셋은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리절트 셋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커넥션을 먼저 닫아버리면 스테이트먼트, RS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생성된 거를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생성된 거를 닫고, 커넥션은 제일 마지막에 닫아주는 거예요. 커넥션은.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RS를 먼저 닫아야 돼요. 이렇게. 리절트 셋 객체를 먼저 해제를 하는 거고요. 리소스라고 할게요. 리소스.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를 클로즈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스테이트먼트 리소스를 해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B 커넥션을 해제를 하는 거예요. 객체 생성 순서는
객체들이 생성되는 순서는 커넥션이 제일 먼저였었고 그 다음이 스테이트먼트였었고 그 다음이 리절트 셋이었는데 객체 리소스라고 할게요. 리소스 해제 순서는 그 반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절트 셋을 먼저 클로즈를 하고 스테이트먼트를 두 번째로 클로즈를 하고 마지막으로 커넥션을 클로즈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생성 순서와 반대로 객체들이 생성된 순서와 반대로 해제를 해야 된다. 요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요거를. 자, 실행해 볼게요. DB 연결 성공하고요. 스테이트먼트 객체 만들었고요. 쿼리 실행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리절트 셋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정상적으로 DB 연결을 끊는 것까지, 끊기, 해제까지가 정상적으로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아무런 에러 없이 실행이 다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뭐만 남았냐면 결과 처리. DB가 보내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보내준 결과 처리만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보내준 결과라고 하는 거는 리절트 셋이. 리절트 셋. 근데 이 리절트 셋이 뭘까요? 셀렉트 문장에 대한 결과란 말이에요. 셀렉트 문장에 대한 결과는 뭐죠?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 과정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한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어요. 여기가 DB 서버예요. 이제 오라클. 여러분들 PC에서 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자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자바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PC에서, 노트북에서 실행되고 있어요.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바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URL,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하고서 접속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SQL 디벨로퍼로 접속한 것처럼 SQL 문장 실행시키려면 디벨로퍼에서 접속을 먼저 해서 워크시트 만들고 그 다음에 SQL 문장들 실행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접속을 맺은 거예요. 지금 접속 맺었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뭘 해야 돼? 문장을 실행시킬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장을 실행시킬 수 있는 통로, 얘가 뭐냐면 스테이트먼트. 여러분들 PC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DB 서버 사이에 통로를 하나 만든 거예요. 통로를 SQL 문장을 보내고 그 결과 리절트를 받기 위한 통로, 그게 스테이트먼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를 지금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했고 실행시켜야 될 SQL 문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장을 만든 거예요. select, all, from, 블로그스, 테이블 이름. 이거를 스테이트먼트가 실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스테이트먼트가 실행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통로로 SQL 문장을 보낸 거예요. 지금 이 SQL 문장 요거를 보낸 거예요. 보냈으면 테이블은 어떻게 할까요? 그 결과를 보내주겠죠. 이 보내주는 결과가 뭐다? 그게 result set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result set이라고 우리가 저장을 한 거예요. 과정 이해되십니까? 어떤 일을 한 건지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 코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모르는 클래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거지. 그리고 임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코드 자체는 절대로 어려운 코드가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결을 맺겠다. 그 다음에 SQL 문장을 보내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통로를 만들었으면 SQL 문장을 실행시키겠다. 실행시키면 결과가 되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결과가 뭐냐면 result set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select 문장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는 거냐면 바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result se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result set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result set을 처리하는 방법은 일단 코드를 먼저 만들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은 지워도 되겠죠? 네. 일단 코드 먼저 만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sult set.next. 이게 무슨 뜻이냐면 result set에 레코드가 있으면 다시 얘기해서 행 로우가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DB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select의 결과는 번호, 그 다음에 타이틀, 컨텐트,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번호는 int예요. 그죠? int, number라고만 할까요? number, no라고만 할게요. result set get i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get int. 자, 여기에 컬럼 인덱스라고 하죠. 컬럼 인덱스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잠시만요. get int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밑에 있는 스트링으로 쓸게요. 요게 편해요. 여기에다가 컬럼 블로그 넘버 이렇게 쓸게요. 블로그 넘버가 우리 컬럼 이름이었잖아요. 그죠? 블로그 넘버라고 하는 컬럼에서 int 값을 읽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int 값을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문자열이죠. 스트링 타이틀 rs.get str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get string. 자, 여기도 get string도요. get string도 두 가지가 있어요. int를 넘겨주는 거하고요. 스트링을 넘겨주는 게 있는데 스트링을 주시면 돼요. 스트링. 컬럼 타이틀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컨텐츠 rs.get string 여기는 컬럼 컨텐츠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설명 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데이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세요. 데이트. 자, 여기에서 데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잠깐만요. 타임 스탬프. 잠깐만요. 제가 메서드 하나만 확인하고 get date get 타임 스탬프가 따로 있었군요. 타임 스탬프가 따로 있었고 그러면 타임 스탬프로 해서
데이트 될 거, 돼요. 변수 이름은 getTimestamp 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마도 될 거예요. result set. 네, 일단 getTimestamp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주시고 여기에 컬럼을 update time이라고 해주세요. 근데 얘를 저장을 date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import를 java.util로 해주세요. java.util 네, date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에러가 없죠. 네, 에러가 없어요. 자, import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import만 쭉 보여드리면 네, java.util date가 들어가 있어요. java.sql date가 아니고요. java.util date예요.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타임스탬프로 만들었고 타임스탬프는 그 시간이 더 정밀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자바에서 사용한 날짜 타입하고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한 거고 getTimestamp라고 하면 데이트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네. 이것도 일종의 다형성이에요. 다형성.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저 내용들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얘네들 다 묶어 스트링 하고서 result row라고 할까요? row라고 다 붙여버릴게요. number 더하기 title 더하기 content 더하기 date. 근데 그냥 다 더해버리면 구별이 안 되겠죠. 구별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요. 컨텐트 뒤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 다음에 어떤 구분자를 하나 넣고 타이틀 다음에 구분자 하나 넣고 컨텐트 다음에 구분자 하나 넣고 날짜 다음에 구분자 하나 넣을 수 있도록 하려고. 자, 이렇게 해서 출력까지만 로우를 출력하는 것까지만 하고 결과를 먼저 보고요. 결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가 무엇을 하는 건지 실행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글 번호가 나와야 되고요. 타이틀이 나와야 되고요. 본문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여러분들이 인설트 하신 그 시간이 나와야 돼요. 일단 결과가 안 나오시는 분. 결과는 다 잘 나오세요? 자, 그러면 이 result set에서 RX next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RX next. 요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같이 볼게요. 이거랑. RX next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를 보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우리는 select 문장을 실행시킨 거잖아요. 그죠? select 문장을 실행시키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요걸 보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result set이에요. result set. result set에서 next가 있느냐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이 result set이 처음에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위치 여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에서 그 다음 내용이 있느냐? 있죠. 그죠? 있으니까 얘가 true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true. 네. 그러면서 위치가 어디로 바뀌냐면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가리키는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고요. RS에서 컬럼 이름을 주면 컬럼 이름이 요거잖아요. 그죠? 컬럼 이름을 주면 거기 있는 값을 줘요. 값을 주는데 이 값을 가지고 올 때에는 컬럼의 타입이 int면 getInt, 컬럼의 타입이 문자열이면 getString, 컬럼의 바차2면 getString, 컬럼 타입이 timestamp면 getTimestamp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응? 넘버를 저장하는 컬럼에서는 getInt나 getDouble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바차2를 저장하는 컬럼에서는 getString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타임스탬프를 저장하고 있는 곳에서는 getTimestamp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네 줄은 뭐냐면 넘버에 있는 int 읽어오고, 그 다음에 타이틀에 있는 거 읽어오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 있는 거 읽어오고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에 있는 거 읽어온 거예요. 업데이트 타임에 있는 거. 이거를 문자열로 붙여버린 거예요. 문자열로 붙여버리고 화면에 출력을 했죠. 화면에 출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죠? while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자,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는 첫 번째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두 번째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한번 내려왔으니까. 자, 여기서도 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넥스트가 true예요. true니까 똑같은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넘버, 타이틀, 컨텐츠, 타임을 또 한 번 읽은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그 밑에 데이터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false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게 result set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result set은 for문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for문을 사용할 수가 없고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result set에 그 다음 로우가 있느냐 없느냐, next는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로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여기는 뭐냐면 그러면 로우를 찾았으니까 그 로우에서 각 컬럼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읽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화면에 출력해 주기 위해서 문자열로 붙여준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출력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요거까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인설트 하는 부분 있었죠? 인설트 하는 거 있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insert into blogs title content values 이렇게 할게요. 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테스트 3번, 그 다음에 테스트 컨텐트 3번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인설트 됐죠? 인설트 되고 셀렉트를 해볼게요. 아직 커밋하지 마세요. 커밋하지 마시고요. 커밋하지 마시고 인설트가 성공했으면 1번, 2번, 3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은 12시 16분 31초.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아직 커밋 안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디벨로퍼는 커밋을 안 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글이 몇 개 보여요? 3개 보여요? 2개 보여요? 2개밖에 안 보이죠? 이게 커밋이에요. SQL 디벨로퍼가 인설트 작업을 한 게 있는데 자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저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SQL 디벨로퍼는 자기가 작업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커밋을 해볼까요? 자, 커밋 성공했죠? 자, 커밋 성공했으면 여러분들 자바 프로그램에서 실행해 보세요.
이번에는 몇 번까지 보여요? 3번까지 보이죠. 이게 select입니다. select. 그리고 commit. 그래서 commit의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예요.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인데 오라클. 지금 접속한 게 누가 접속했냐면 SQL 디벨로퍼가 스컷 타이거로 접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여러분들이 만드신 자바 프로그램이 역시 마찬가지 스컷 타이거로 접속을 했단 말이에요. SQL 디벨로퍼가 인서트를 했지만 커밋하지 않으면 얘한테는 안 보여요. 얘가 커밋을 해주면 얘도 그 똑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한 겁니다. 그 과정을. 네, 코드 다시 정리 한 번만 더 해드리면은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되게 복잡하게 한 것 같지만 오라클 라이브러리를 등록한다. 라이브러리를 등록했으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오라클과 연결을 맺을 수가 있어요. 연결을 맺었으면 접속을 한 거죠. 네. 로그인을 한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을 한 거예요. 로그인을 했으면 SQL 문장을 보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요. SQL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으면 그 통로에서 SQL 문장을 실행을 시켜요. 실행을 시키면 결과가 날라와요. 결과를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result set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냐면 다음 행이 있느냐, 다음 행이 있느냐, 다음 행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행에 도달할 때까지 내용을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처리가 끝났으면 리소스들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리소스가 생성된 역순으로 반대 순서로 result set을 클로즈 해주고 스테이트먼트를 클로즈 해주고 마지막으로 로그 아웃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커넥션 클로즈. 이게 그 데이터 JDBC를 사용하시는 순서입니다. 순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코드는 제가 GitHub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아까 리젝된 거를 제가 몰랐어요.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